1934년이 우리나라의 문학사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1934년에 우리나라 문학은 그 주제와 기법에서 쌍갈래를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의 온갖 모습을 폭로하고 그걸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거기다 써먹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 그건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게 1934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하자는 한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갈리는데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지금 검증할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 문학파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회주의 문학파는 그때는 카프라고 얘기를 했고 코리아 아티스타 프로레타리아 피더레이션을 에스페란토로 그러니 일본에서는 나프라고 그랬고 소련에서는 라프라고 그랬고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하고 옛날하고는 달라요. 일본과 우리가 같이 그 문학운동을 하는데 일본에서 하는 그 운동 속에는 실천 강령 속에 그 나포의 강령 속에 식민지 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식민지 해방, 우리 한국 해방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 천황 제도를 폐지하자. 그건 일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가 왕창 망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망가지는 게 그때 일본에서는 400여 명이 구속이 되고 막 때려 죽이면서 3명이 경찰서에 맞아 죽어요. 문인들입니다. 문인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 봐줘가지고 한 7, 80명 체포됐어요. 기록에 의하자면 조금 줄어서 한 3, 40명 이러고 있는 데일이 있습니다. 자, 문인들이 경찰서에 데려가서 고문당하면서 맞아 죽으니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이제 항복을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다. 문학사 속에 이 문학사 속에 전향 문학이라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문학사에 그걸 안 썼어요. 일본 문학사에 나옵니다. 전향 문학. 전향 문학이라는 것은 사상적 전향인데 그것이 사회주의든 뭐든 민족주의, 독립운동이든 뭐든 다 전향을 혼당하게 되면서 그걸 발표를 해요. 공식적으로 1934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문학은 왕창 망가져요. 예술의 순수성, 그때 조선 중앙일보에 났던 평론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느냐면 문학은 사회성을 쓰지 말아야 된다. 연애를 해도 사회니까 그거 왜 사회성을 안 쓰느냐고 시비를 거느냐. 그러면서 사회성을 부정해요. 목적성을 부정해요. 문학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목적성을 부정합니다. 또 하나 사상성을 부정합니다. 사상. 도대체 문학에서 사상 빼도 되기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은 문학이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상을 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하기 편한 문학입니다. 왜 편하냐? 사상 안 가지면 되니까. 민족주의 독립운동 안 하면 되니까요. 왜 너희들은 우리 식민지를 이렇게 지배해가지고 이해하다니냐면 안 하면 되니까. 죽지 않죠. 억압받지 않죠. 그런 문학으로 왕창 다 바뀝니다. 그런데 쌍갈래라고 했죠.
한편은 그렇게 죽었는데 다 죽지 않았어요. 윤동주가 있었습니다. 이 꼬맹이 아직 그때 나이 20살이에요. 그때 초 한 대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작품이에요. 초 한 대, 초와 실기까지도 녹아서 다 타서 없어져요. 그렇게 양초 하나가 타서 없어지는 것을 그는 크리스마스 날 저녁 때에 그 작품을 썼는데 그렇게 다 타서 없어지는 그 모습은 내가 보건데 이걸 하나의 의복을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예수가 인류의 사랑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로 표현하려고 했을 때 양초에 비유했다면 자기 자신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 길로 계속 갔어요. 윤동주는. 그리고 결국 죽음을 선언하고 죽었죠. 평론에 의하자면요, 내가 본 건 2002년에 봤어요. 20년 전이니까. 근데 뭐라고 나오냐? 문학이라는 것은 그때 윤동주의 서시를 갖고 얘기를 했죠. 서시를 제목을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문학은 그 작자의 전기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자면 전기적 또는 상황적 상황, 현실 상황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문학을 하게 되면 그 문학은 감동이 사라진다, 감동이 반감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실, 윤동주의 대표적인 작품 서실을 말하면서 만일 문학이 그 시인의 전기, 그러니까 감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으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머릿속에다 두고 그 시를 해석하면 그건 독립운동하자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됐고 독립을 했으니까 그 시는 골동품이다 이겁니다. 골동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내가 과장을 했지만 유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립기념관에 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그 증거를 전부 다 그 자리에 발표한 논문입니까? 내가 다 보여드리죠. 자, 윤동주의 시도 독립기념관에 가야 된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홍범도 장군의 형상도 독립기념관으로 보내라고 지난번에 작년에 그랬어요. 자, 문학이 현실에 그 작가가 살아갔던 그 참스라는 그 과정, 그 얘기를 하면서 서시를 읽게 되면은, 별에는 밤을 읽게 되면, 십자가를 읽게 되면 감동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아,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윤동주를 생각하는 이런 자리를 갖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비울 수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윤동주는 특히 양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그렇게 윤동주가 태어난 시기와 그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윤동주가 그 가문은 모두 우리나라가 국력이 모두 쇠퇴했을 때 윤동주의 가문을 비롯한 그 몇 개 가문이 141명이 여기 두만강 건너 두만강 쪽에 이제 남쪽에 살았죠. 한명동 그 두만강을 넘어서 백설기 쪽으로 넘어서 용정 이곳으로 갑니다. 북간도예요. 북간도는 그 이전에는
청나라 땅이었고 청나라에서는 그것을 자기네 조상의 무슨 관계를 했다 성리로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쪽으로 못 가게 했어요. 소위 공급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 가게 되면 사형도 당합니다. 그래서 월강제가 강을 넘어간다고 월강제가 그렇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땅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북간도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청나라가 그 중계명 그쪽 때문에 이게 모두 기운이 있으면 대해졌을 때 그런 그 월강제 같은 벌이 사라졌을 때 윤동진에 가면 141명이 넘어가서 거기다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억압받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땅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풍을 많이 쳐. 그러면서 거기다가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진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거기 갔고 거기에 김야견 씨가 같이 갔습니다. 누구냐면 아들 윤동주의 외삼촌입니다. 윤동주의 엄마 김용의 오빠예요. 배달을 못 받지만 김용은 독립운동가이고 교육자이고 그때 거기서 명동 서숙을 만듭니다. 명동학교. 근데 그 바로 2년 전에 서전 서숙이 있었어요. 용적에. 이거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학원인도 조금만 그런 방에 이제 반전은 보니까 서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학교입니까? 1906년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모든 외교권 박탈하고 광산권도 다 박탈해가지고 소위 그 불사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그때 고종이 파견한 이상설들이 메이저들이 다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 서전 서숙을 만들고 그것이 명동 서숙으로 만들고 명동 학교가 되고 이것이 윤동주의 외삼촌이 운영해 나가면서 나라를 새로 살릴 인재를 키울 목적으로 고종 황제부터 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윤동주가 나오고 문익환이 나오고 그 나훈규 아리랑 나훈규가 나오고 이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막 나와요.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명동교회도 세웠습니다. 윤동주 외삼촌이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교육과 종교, 그 종교에서는 사랑의 종교였어요. 그것을 모두 다 그 특수한 공간에서 만들어줬고 간동 것은 독립군들이 모두 몰려가서 거기서 살던 것이고 제일 많이 탄압을 받던 것이고 송문규가 거기 있었고 송문규는 그 바로 그 독립운동에 직접 관여하면서 군관학교에 갔고 그리고 자칫하면은 1937년에 나중에 학사 때 거기서 죽을 뻔한 인물입니다. 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거기서 윤동주가 이 세계를 만듭니다. 이대로는 딸 세상 다 죽는다. 살리자. 자기 목숨 살리겠다. 그래서 생명 사랑의 시인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인으로 나는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모두 그를 기리고 그리고 그를 참여하고 그래서 또 윤동주 참가도 시를 쓰고 그리고 시비도 이제 세우고 저기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참 귀한 시기니까 우리 가슴에도 모두 윤동주 시비를 가슴에다 쓰니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좋은 나라 만들때 우리나라도 조금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10분의 1 정도 그만하겠습니다.